다음 명령어 넷스타트부터 먼저 봅시다.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출력해 준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이거는 세팅하는 것은 없고 출력만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넷스테이트해서 맨 뒤에 e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넷스타트까지가 명령어의 이름이에요. 그럼 뒤에 옵션을 붙여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넷스타트 다시 r은 뭐하고 같다 그랬죠? 라우트 명령이랑 같다고 그랬죠. 넷스타트 다시 inet 하면 IP 주소 기반의 접속 목록을 출력한다 하는데 여기 다시 ANP는 다시 A, 다시 N, 다시 P라는 세 개 옵션을 합한 겁니다. 모든 소켓 다시 A고 PID와 프로그램명을 출력해 주라는 게 다시 P, 그리고 포트명 등은 숫자 값으로 출력하라는 게 다시 N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알고 한번 가서 봅시다. 네, 여기서 넷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넷스타트 다시 ANP 해볼까요? 이게 목록이 상당히 길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 명령으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한 페이지씩 끊어준다 라는 거 알고 엔터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한 페이지에서 딱 멈췄어요. 맨 위에 보면 액티브 인터넷 커넥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 다음엔 다른 목록이니까 좀 이따 봅시다. 액티브 인터넷 커넥션, 외부하고 연결되는 TCP/IP 소켓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쭉 목록이 있는데 목록이 그다지 길지 않죠. 우리가 아는 포트 번호도 있고 SSHD 22번 뭐 이런 거 포트 번호들 쭉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났는데 여기선 다시 뭐가 시작되냐면 액티브 유닉스 도메인 소켓, 이거는 소켓이기는 한데 소켓을 이용해서 이 내부 시스템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데 쓰는 소켓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로 통하는 소켓, 이거는 내부 안에서만 쓰는 소켓들입니다. 근데 이거의 목록이 길어요. 스페이스 한번 쳐볼게요. 쭉쭉 가죠. 네, 이렇게 깁니다. 컨트롤 C 해서 끝낼게요. 그래서 다시 A 옵션을 줌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예, 아까 넷스타트 다시 R은 해봤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AR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죠. 이건 지금 명령어 이름이지만 ARP 프로토콜은 뭐였나요? 예, 여기를 참조해서 유추할 수도 있겠죠. IP와 맥 어드레스를 매칭시켜주는 프로토콜이었어요. 그런데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는 작업은 같은 로컬넷 안에서만 확인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IP를 가지고 지도를 찾아가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브로드캐스트 해서 특정 IP하고 맥 어드레스하고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쓸 때마다 한 번씩 할 필요는 없겠죠. 한 번 알아냈으면 그냥 캐시에다가, 즉 메모리에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물어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짝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보통은 안 바뀌지만 15분 정도 쓰이지 않은 맥 어드레스는 제거하는 식으로 캐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ARP라는 것은 그 캐시로 기록된 정보 중에 정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냥 ARP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딱 한 개씩만 나오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인베디드 기기를 개발하는 중이라던가 그럴 때는 맥 어드레스하고 IP를 막 바꿔가면서 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맥 어드레스를, 그런데 우리 보통 개발 중에 아닌 상황에서 어떤 기기의 맥 어드레스가 바뀌는 일이라는 건 없죠. 아예 없습니다. IP가 바뀌는 경우는 있죠. IP는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캐시를 시간 제한을 둬서 어느 정도 이상 접속 안 하고 있으면 이 캐시가 지워지게 돼요. 그러면 15분 지날 때까지 기다리던가 새로운 맥 어드레스를 가져오게 하려면 기다리던가 아니면 이것을 지우던가
ARP를 지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다시 ARP 프로토콜을 돌려서 맥 어드레스와 IP 매칭을 하겠죠. 다음은 방금 전에 지난 네스타트에서의 스테이트 항목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 사이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네스타트라는 거의 결과로 보이는 것 중에 스테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listen, closed 이런 말이 보일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이 표에 있는 대로 그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는 지금 표에 있는 상태들을 여기다 늘어놓고 TCP/IP 기준으로 3웨이 핸드쉐이킹에서 커넥트 되는 것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교환이 다 일어나고 나서 클로즈 하는 동안의 과정, 이렇게 나타나는데, 커넥트하고 클로즈 하는 과정 중에 네스타트 상의 그 스테이트 값 변화가 서버 클라이언트 측에서 각각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서버에서의 레디 상태는 리슨 상태예요. 클라이언트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상태에, 클라이언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클로즈드 상태입니다. 그럼 통신이 다 끝나고 나면 둘 다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3웨이 핸드쉐이킹, 그 다음에 커넥트가 다 된 다음엔 이렇게 계속 데이터 교환 주고받고를 여러 번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로즈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먼저 말을 걸게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가 싱크를 보내면 서버가 싱크를 받았다라는 상태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고, 자신의 싱크와 여기서 받은 싱크에 대한 에크를 같이 하나의 패킷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established, 이제 우리 커넥트 되었다라는 상태로 자신을 바꾸고 상대한테 에크를 보내면 이쪽도 역시 estavlished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끊을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TCP/IP는 패킷을 준 다음에 에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끊자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끊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클라이언트에서 끊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그래 라고 대답은 하는데, 이 순간이 바로 끊어지는 순간은 아니에요. 네가 끊자고 하는 의도를 알겠다, 내가 끊도록 하겠다라는 뜻의 에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 에크를 받은 다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요. 다음에 파이널 패킷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동안 여기선 뭘 하냐 하면, 이쪽에서 아직 처리 못한 일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자신의 소켓을 완전히 닫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켓이 내 쪽에, 서버 쪽에 소켓이 닫혔다라고 하면 라스트 에크 상태로 들어가면서 자신도 역시 이쪽으로 파이널을 돌려줍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상대의 소켓이 완전히 닫혔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자신의 소켓도 닫고 상태를 클로즈드로 옮깁니다. 그 전에 이쪽으로 에크를 주고요. 그럼 이쪽에서도 상대의 소켓도 닫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레디에 해당되는 리슨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초반에 3웨이 핸드쉐이크, 후반에 클로즈 할 때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 박자에 맞춰서 네스타트의 스테이트 변화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4개는 서버 측에만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예요. 리슨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클로즈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상태들은 또 클라이언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예요. 양쪽에 다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버의 상태와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각각 있다라는 게 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다음 명령어, 우리도 여러 번 써봤던 핑 나왔습니다. 핑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ICMP 프로토콜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 번 나왔었죠.
그리고 원격의 호스트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느냐, 아니면 응답을 하긴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핑 테스트이죠. 여기에서 지금 옵션을 줄 수가 있죠. 간격으로 다시 이게 지금 대문자여서 그런데 I예요. 인터벌 2 하면 2초 간격으로, 다시 C4 하면은 4회만, 그리고 다시 S1016 하면 패킷 사이즈를 이렇게, 그리고 이건 상대방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핑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를 한번 봅시다.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것은 패킷이 내가 네이버.com에다가 패킷을 보내면 어떤 라우팅 과정을 통해서 네이버까지 도착하는지 그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의 IP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보안을 위해서 많은 라우터나 중간 거점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아까 네이버.com에다가 핑했을 때도 요것을 해석해서 IP가 딱 떨어지는 것까지 보면서 네트워크가 살아있고 DNS 서버가 제대로 연결돼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네이버로부터 핑에 대한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도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커맨드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 핑은 그래도 많이 사용하죠. 같은 로컬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 명령어들은 nslookup, DNS를 이용해서 도메인이나 IP를 조회한다. dig, 도메인명으로 정보를 조회. 호스트, 도메인명으로 정보를 조회. 호스트네임, 시스템에 설정된 호스트네임을 출력. 그러면 도메인 아니면 호스트랑 관련된 명령들이죠. 그럼 여기를 먼저 봅시다.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도메인명이라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네이버.com, 이것이 도메인명입니다. 그리고 앞에 요것이 호스트명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명령어는 도메인명에 의존해서 조회하는 것이고, 맨 뒤에 있는 호스트 네임, 이것은 호스트 네임을 출력하거나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nslookup 한번 봅시다.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죠. 다시 타입 해가지고 mx 하면 메일 서버, ns 하면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ns lookup 다시 mx, 이러면 메일 서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왔고요. 다시 타입을 안 썼네요. 타입 equal mx. 메일 서버 맞나요? 네, 메일 서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ns. 네, ns 네임 서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봅시다. dig는 똑같이 타입은 mx나 ns를 쓰는데, 여기는 다시 타입 이퀄 하고 여기는 다시 t 옵션을 쓰는 겁니다. dig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있는 거를 고쳐서 사용할게요. dig 다시 t, mx ns, 이렇게 해서 도메인 네임에 의존해서 네임 서버 정보, 그 다음에 메일 서버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호스트 네이버.com, 네이버.com의 호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 나의 호스트 네임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제가
별다른 설정을 안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내 호스트 네임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MII 툴이라는 명령어와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예, either tool, ETH 툴이라는 두 개의 명령어는 둘 다 하드웨어, 이더넷 카드에 대한 정보예요. 카드 자체에 대한 정보, 카드의 성능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MII 툴이라고 하고 뒤에다가 장치명을 쓰면은 그 장치에 대한 정보를 짧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V를 붙이면 자세하게 보여줘요. 먼저 요거부터 해보고 지나갑시다. MII 툴 해서 EMP0S3이라는 장치가 있었죠. 예, 간단하게 지금 링크 OK다 이렇게만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V 하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속도라던가 기타 등등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명령어 either tool, ETH 툴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 역시 이더넷 카드의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그 S3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ETH 툴 ENP0S3 예, 이 장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나오는 IP라는 명령어는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건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이더넷 장치, 하드웨어죠. 그리고 IP 주소, 소프트웨어적인 설정이죠. 인터넷 접속을 위한 설정, IP 주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컴퓨터나 나의 네트워크 이외에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라우팅 정보까지 이러한 정보들을 출력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IP에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단어를 보세요. ADDR이라고 한 것이 IP 주소를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링크라고 한 것이 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우트라고 하는 것이 라우팅 정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실제로 여기서 타이핑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IP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if config 했을 때처럼 장치명, 장치명에 대한 설명, 장치명, 설명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링크는 지금 네트워크 상태를 바꾸는 것이니까 링크 명령을 실험하지는 않을게요. 라우트에 대해서도 또 쇼하는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라우트에 대한 정보가 지금 네트워크 두 개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두 개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명령어 봅시다. S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넷스타트 이거 아주 많은 정보가 나왔던 명령어였어요. 넷스타트와 유사하게 소켓 정보를 출력합니다. 소켓 정보가 많은 이유는 아까도 봤듯이 내부 소켓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부랑 통하는 것이 그렇게 몇백 개씩 되지는 않아요. 소켓 정보를 출력해 준다. TCP 및 상태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있는 WC 이런 커맨드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올 경우에 요약해서 요약본을 볼 수 있는 커맨드인데 이건 나중에 이 커맨드가 나올 때 실험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SS 모아로 집어넣어서 끊어서 보는 것만 해봅시다. S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모아로 해서 한 페이지씩 멈춰보면 지금 상태가 이 말이 이스태블리시트인 것 같죠.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전부 이스태블리시트만 나오죠. 컨트롤 C 해봅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 봅시다. 모든 소켓의 개수가 보인다. ss-a 하면은 모든 소켓이 보이나 봐요. 가봅시다. 똑같이 모아를 하는데 다시 a를 해봅니다. 그러면 스테이트가 unconnected인 것도 나오죠. established,만 나오는 게 아니라 listen인 것도 나오고, 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ss 하면 연결된 소켓 정보들만 보이고, ss-a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소켓이나 연결 중인 소켓, 이런 모든 소켓들이 다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이자 네트워크 관련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텔넷과 FTP가 있습니다. 둘 다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요. 텔넷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하나의 터미널을 열 수 있는 장치이고요. 프로그램이고, FTP라는 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요거는 들어가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터미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넷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원격지 텔넷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데, 텔넷 서버에는 텔넷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는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텔넷 명령어를 이용하면 서버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포트 번호 23번, FTP는 기본 포트 21번이고, 서버 측에서는 FTP 데몬, D자 들어가는 FTP 데몬을 깔아놓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FTP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이한 점, 이 둘에서 서로 다른 점은, FTP라는 건 파일 전달인데,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공개된 프로그램이나 파일 같은 것을 아무나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로그인 하도록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노니머스 계정을 제공하는 게 FTP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텔넷과 FTP 두 가지 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현재는 요것은 SSH로, 요것은 SCP라는 프로토콜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 SSH와 SCP 두 개 다 앞에 있는 S가 Secure를 뜻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끝났고요. 관련 파일을 보도록 합시다. etc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라는 파일에 이러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여기에 모여 있지 않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장치 파일명에 해당되는 파일들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 파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etc sysconfig, 예, 네트워크라는 파일이 있기는 있어요. 예, 네트워크 파일에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러면 다음 장에 가봅시다. 이 디렉토리 밑에 추가로 이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 장치 파일명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있고, 장치명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있고, 그 안에 그 장치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가봅시다. 네트워크 스크립트. 예, LL 해보면 여기에 이 장치명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있죠.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손으로 고쳐 쓰고 싶은 부분은 그닥 없어요. 이 정도나 이 정도 고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손으로 고치면 안 되겠죠. 예, 조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다음 봅시다. 요거는 알고 계시죠? DNS 서버, 네임 서버들을 등록해 놓는 곳이에요. 하나만 등록하라는 법은 없고,
여러 개 등록해 놓을 수도 있고 보통 두세 개를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것도 한번 봅시다. 캡, etc, 리졸브. 네, 이렇게 세 개가 등록되어 있죠. 위에 있는 두 개가 KT에서 운영하는 거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파일 봅시다. etc의 호스트. 요것은 DNS 서버를 사용하기 전에 여기다가 라우팅 테이블을 쭉 넣어놨던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네, 내용을 갖고 있기는 있는데 쓸만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별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파일이 지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DNS 서버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핑 네이버 했을 때 핑 네이버 하면은 지금도 못 찾죠? 네이버.com 해야 찾죠? 네이버라고 했을 때 찾지를 못하죠. 그런데 핑해서 이렇게 다 써서 보면 이 네이버의 IP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파일 안에다가 왼쪽에는 IP, 오른쪽에는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그 다음에는 핑 네이버 하면은 네이버를 뭐를 참조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파일을 참조해서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파일이다 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VI를 먼저 하기 전에 이게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안 되는 걸 먼저 확인해야죠. 그런 다음에 네이버.com 해보면 네이버의 IP가 이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뒤에는 네이버 이렇게 해서 저장 한 다음에 핑 네이버 하면은 이 IP로 조회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ETC의 호스트 파일을 사용을 해봤습니다.